사메지마 사건은 도시전설 중 하나이다. 무서운 사건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상을 파헤치는 것은 금기시되며 절대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이야기의 시작은 2001년 이 채널에 게재된 전설의 사메지마 스레에 대해 이야기하자 라는 스레드이다. 여기는 라운지에서 반쯤 전설이 된 사메지마 스레에 대해 이야기하는 스레드입니다. 모르는 분도 많을 것 같지만 이 채널 역사가 긴 분들은 기억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저도 사메지마 스레를 보고 나서 이 채널에 빠진 한 사람이었고 그것을 봤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 스레드를 저장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이 발단이 되어 사메지마 사건이란 무엇인가 라는 스레드가 잇따라 세워졌다.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지 말라는 다수의 글로 인해 사메지마 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금기라는 암묵적인 규칙이 생겼다. 정말로 무언가 있었던 것 같은 글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레의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을 조사했지만 아무리 조사해도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다. 사메지마 사건의 에피소드는 여러 패턴이 있고 전개도 다양하지만 기본이 되는 것은 다음의 에피소드이다. 가고시마현 앞바다에 사메지마라고 불리는 섬이 있었다. 어느 날 5명의 이 채널 이용자가 이 섬에 놀러갔다. 그러나 이 5명은 모두 행방불명되었다. 그 후 경찰의 수색으로 5명 중 4명이 백골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하지만 마지막 1명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 4명의 유골은 유족에게 보내졌다. 그 다음날의 일이다.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사메지마에 있다. 글을 쓴 사람은 행방불명된 마지막 1명으로 추정되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물을 특정할 수 있는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 후 경찰의 필사적인 수색으로 마지막 1명으로 보이는 인물도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이 시신도 다른 시신과 마찬가지로 백골화되어 있었고 동물이나 무언가에 의해 뜯어먹힌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인간의 것으로 보이는 치아 자국도 있었으며 목에는 졸린 듯한 흔적도 남아 있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 외에도 다른 이야기가 있다. 이번 기회에 사건의 전모를 써볼까 한다. 슬슬 밝혀져도 좋을 때라고 생각한다. 정의감이 강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건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있을 것이다. 사메지마 사건은 사회의 추악한 부분이 응축된 사건이고 확실히 존재하는 이 사건을 후세에 전하는 것은 증인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의 진상에 손을 대는 것으로 인해 어쩌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우선 정확히 말하자면 그 사건은 이 채널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 사건은 예전에 존재했던 대형 게시판인 아메조우에서 발생했다. 사메지마라고 하는 고정닉을 가진 사람을 오프라인으로 카시와역 앞에 불러내어 20명이 집단 린치를 가해 살해했다. 학살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였다. 그 모습을 중계한 것이 사메지마 스레라고 불리는 게시글이다. 사메지마 사건이 이야기될 때 피해 16 이미지라는 단어가 키워드로 나오는데 그것은 실황 중에 업로드된 이미지이다. 카시와역의 간판을 찍은 첫 번째 이미지에서 시작하여 마지막 16번째에는 살해된 사메지마의 잘린 손가락만이 찍혀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이미지의 잔혹성은 잔인한 장면에 익숙해진 사람조차도 눈을 돌리고 싶어질 정도라고 한다. 배경에 숨겨진 성질상 유통되지 않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나도 전부를 본 적은 없지만 볼 수 있었던 몇 장은 상당한 것이었다. 사메지마는 아메조우에서 비디오를 판매하고 있었다. 비디오의 내용은 장애인 학급의 여자아이를 학대하고 성폭행하며 괴롭히다가 마지막에는 살해하는 잔혹한 비디오였다. 통칭 미지키라고 불렸다.
그 비디오의 촬영자가 판매자인 사메지마 본인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난무했다. 사메지마 본인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고 자신의 정체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채 도발을 방치했기 때문에 오히려 진실성과 불쾌함이 더해졌다. 사메지마에게서 비디오를 산 사람의 정확한 수는 알 수가 없다. 어쨌든 그 비디오의 평판은 나빴다. 그래서 정의감에 불타는 한 고정닉인 EOM이라는 남자가 사메지마에게 오프라인 모임을 제안했다. 린치의 주모자는 그였다. 그리고 카시와역에서 EOM이 꾸민 계략으로 인해 사메지마는 집단 린치를 당해 살해되었다. 하지만 오프라인 모임에 나타난 사메지마로 여겨진 남자는 본인이 아니었다. 사메지마인 척했던 가짜 사메지마가 살해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정작 사메지마 본인은 그 실황에서 남자가 학살되는 과정을 보고 경로했다.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는 모르지만 이후 게시물에서 린치에 가담한 사람들의 주소를 특정하여 확인된 것만으로도 2명을 살해했다. 그 일에 대해 사메지마는 이전의 보복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또한 사메지마 스레의 관여자들은 모두 죽여버리겠다고도 말했다. 이것은 아메조우 사용자들을 경악하게 했다. 이 시점에서는 아직 사건이 경찰에 발각되지 않았다. 당시의 인터넷 게시판은 현재와 달리 지극히 언더그라운드한 것이었다. 주모자였던 EOM은 사메지마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경찰에 자수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의 경위를 알고 난감해했다. 인터넷이 그다지 보급되지 않았던 당시로서는 이 사건이 매우 이질적이었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사실 무관한 사람이었고 가해자는 정의감에 불타 사적 제재를 가하려 했으나 그 방법은 집단 린치였다. 게다가 피해자가 고통받는 모습을 중계하고 그것을 카메라에 담아 공개하는 등 엽기적인 면모도 지닌 쾌락범죄적 측면도 있었다. 살해 목표가 된 사메지마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스너프 포르노 비디오를 인터넷에서 판매했고 린치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관련자 2명을 살해했다. 아메조우라는 게시판 자체에는 그러한 종류의 비디오 판매를 묵인한 것과 잔혹한 범행의 중계를 방치한 죄가 있었다. 경찰은 이에 대응할 수 없어서 사건의 규명을 포기했다. 일반적인 살인사건으로 처리하여 한 남자가 살해된 것에 대한 배경을 무시했던 것이다. 현재 경찰은 이 과거의 오점을 은폐하고 있다. 폭로되면 시대의 불상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이 일이 폭로되지 않도록 극비리에 도주 중인 사메지마를 추적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이 내포하는 위험성과 그로 인해 자제력이 풀려버리는 것이 문제였다. 제1한국인, 장애인, 아동포르노, 경찰의 태만과 은폐, 엽기적인 살해 방법, 사건 자체가 미궁에 빠졌다는 것, 그리고 사메지마의 정체가 전직 교사였다는 소문 등 다양한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채널에서 이 사건이 금기로 여겨지는 진짜 이유는 바로 사메지마 스레에 이 채널 관리자인 히로유키의 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글이었는지는 사건 직후 아메조우의 폐쇄로 인해 알 수가 없지만 이 채널에서 사메지마 관련 진상에 대한 글이 삭제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악의가 담긴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현재 사메지마 사건은 소해복이라는 괴담처럼 자리 잡고 있지만 그것이 은폐 작업의 일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글을 쓰는데 큰 결심이 필요했다.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글이 삭제되기 전에 꼭 저장해 주길 바란다. 이 사실을 널리 알릴지 말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긴다. 이를 통해 인터넷을 포함한 일본 사회가 정화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집단 린치에 관련된 이 이야기 말고도 식인종에 대한 다른 이야기도 있다.
1999년 늦가을이 끝나고 겨울에 접어든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로 아마 지금쯤이었을 겁니다. 확실히 사건의 발단은 어떤 스레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내용은 자신의 지역에 기묘한 소문이 있는 폐허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폐허 정도는 일본 전역에 여기저기 존재할 것이고 오컬트 게시판을 들여다보면 지금도 비슷한 스레드를 10개나 20개쯤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 스레드도 처음에는 장난 같은 모습이었으나 그런 평범한 것들과는 거리가 먼 전개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사메지마의 등장입니다. 그는 어차피 확인할 거라면 대규모 오프라인 모임으로 하지 않겠느냐고 스레드 이용자들을 유혹했습니다. 말은 쉽지만 실행은 어렵다는 식의 흔한 무책임한 발언처럼 보였지만 마침 그 장소의 교통이 편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처에 민가가 없어서 시끄럽게 해도 민폐가 되지 않는 최고의 입지 조건이었으며 연말이라 방학을 한 학생이나 장기 휴가에 들어간 회사원이 많았으므로 크리스마스쯤에는 총 20명 정도의 오프라인 모임이 그 폐허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모임 당일 몇몇 참가자들이 실황을 중계하겠다며 휴대폰과 노트북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스레드에는 참가자들로부터의 게시물이나 화질이 좋지 않은 참가자와 폐허를 찍은 이미지가 여기저기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합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처자인 사메지마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점 참가자들이나 스레드에 붙어있던 이용자들의 분위기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야, 니네들 눈치 좀 채. 나는 아까부터 계속 건물 안에 있었어. 실황을 중계하던 사람들로부터 그 말을 들은 참가자들은 안심하거나 어이없어하거나 화를 내면서 사메지마가 기다리고 있다는 폐허 안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물론 장소가 장소인 만큼 사메지마는 없다. 사메지마는 농담이다. 사메지마는 유령이다 등 스레드에서는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황을 중계하던 한 사람이 지금부터 폐허에 들어갑니다. 라고 쓴 글을 마지막으로 그들로부터의 게시물은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전파 상황이 나쁘다던가 배터리가 다 된 거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참가자 중 누구 하나 글을 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프라인 모임은 거짓말이다. 오프라인 모임 같은 건 없었다. 사메지마의 자작극이었다 같은 글이 계속 올라왔고 사실 그 폐허는 어느 나라 첩보원의 아지트라서 전원이 납치감금되었다. 그 폐허는 다른 세계로 가는 문이었다 등의 음모론이 게시되면서 스레드는 여러 가지 억측과 망상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너무나도 기묘한 상황을 수상히 여긴 현지 주민 몇 명이 카메라를 들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땅을 붉게 물들인 피바다를 보았고 쏟아진 대장과 흩어진 뇌수, 수북히 쌓인 뇌가 없는 머리통과 깨끗하게 발굴된 사람의 뼈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너무나도 참혹한 광경을 보고 그들에게 엄중히 한구령을 내렸습니다. 약 20명의 타살된 시신, 여기저기 흩어진 내장, 뇌가 꺼내진 두개골, 백골화된 사람의 뼈, 게다가 사람의 치아 자국으로 보이는 상처도 발견되었습니다. 세계의 범죄사를 둘러봐도 전례 없는 식인종에 의한 대량 학살이었습니다. 사건의 영향을 고려한 경찰은 보도를 통제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극비리에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은 곧 범인인 사메지마가 잡힐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관의 변사체가 폐허 부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후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더 이상의 글을 올리지 않았고 경찰도 언론도 이 사건에 대해 발표나 보도를 하지 않아 알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진실을 아는 일부 유저가 인터넷이나 소규모 잡지를 통해
정보를 발신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보고 들은 범위 내에서는 그런 정보가 전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메지마가 그 경찰관이나 오프라인 모임의 참가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이 일을 아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혹은 정보의 유포를 두려워한 정부기관이 이를 은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진실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사메지마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을 먹고 있습니다. 사메지마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한 건 이 세 가지이다. 저 중에 하나는 진실일 수도 있지만 셋 다 거짓말일 수도 있다. 사메지마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